여러분, 복합의 위기가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이제 경제전쟁이 시작됐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실제 경제전쟁이 시작됐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경제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을 하면서 말입니다. 말미에 경제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이렇게 비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복합 위기가 장난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내도 그렇고요, 국외도 그렇고요, 지금 위기의 신호들이 너무나 많죠. 당장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지금 충격적이에요. 게다가 고강도 양적 긴축까지도 지금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요, 원화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우리 입장에서는 물가를 잡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오히려 어째 보면 더 확전이 되는 모양새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도 무너진 공급망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에 중국의 경기 둔화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자 하나 외국인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긴축 발작이 일어난 거죠. 전 세계는 긴축을 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돈을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 외국 투자자들이 점점 빠져나가면 중국 경제도 굉장히 나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해외 상황이 나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와중에 국내는 좋으냐? 일단 국내는요, 3고만 하더라도 3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고만 하더라도 지금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요, 이 물가 통제 불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충격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물가를 어떻게 잡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이제는 통제 불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통제 불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최악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입니다. 물가가 5.4% 올랐다, 금융위기 때만큼 올랐다, 물가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금융위기급 위기가 지금 현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금융위기도 넘어설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통제가 불가능하냐? 바로 수입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5월에 수입 물가는요 36.3%가 올랐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36.3%라는 수치는 이게 정상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위기라는 뜻이에요. 베네수엘라나 터키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에서 나오는 숫자지, 대한민국 같이 나름대로 신흥국 중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국가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나오고 있잖아요. 36.3%라는 수치가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분, 원자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여기에 대한 환율은 계속 올랐으니 물가가 통제 불능이라는 말이 나오겠죠. 저는 이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절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죽했으면 경제에 전쟁이란 단어까지 붙였겠습니까? 게다가 대장정이란 단어도 붙였습니다. 그 말은 빨리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끝난지.
1, 2개월 만에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개월 간다는 이야기, 수개월. 지금 우리는 이미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물가로 봐서는 금융위기급입니다. 이게 점점 길어지면 금융위기를 능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환율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대로 양적 긴축을 하는 대로 달러의 가격은 더 높아지고요. 가치는. 달러의 가치는 더 높아지고 원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거예요.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우리 경제는 더 힘들어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돈을 금리는 올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풀고 있잖아요. 재정에서 엄청 풀잖아요. 예, 그래서 더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보거든요. 고환율이 결국 말입니다. 경제 전반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게다가 고금리는 어떡합니까? 금리가 지금은 안 올라가는 듯 하지만 지금 벌써 1.5%예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 올리는 대로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됩니다. 미국의 빅 스텝 그냥 쉽게 일어나고요. 자이언트 스텝 올 6월에 일어났습니다. 0.75%포인트를 올렸어요.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1.75%가 됐어요.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리에 대한 부담은요. 우리는 가계부채도 많습니다. 예, 기업부채도 많습니다. 정부부채도 많습니다.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 할 것 없이 빚더미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빚더미를 넘길 수 있을까요? 이자 폭탄이 닥치면 빚더미를 넘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경제 사령탑이라고 이야기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에 전쟁을 붙여서 경제전쟁 대장정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거 해결할 방법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민주성입니다. 민주성. 예, 소주성이 아니에요. 소주 먹고 비틀거리는 너무 아재 개그인가요? 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아니라 민간주도 성장 정책입니다. 소주성이 아니라 민주성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핵심은요. 법인세를 낮춰주는 겁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요. 단계도 4단계로 지금 징수하던 단계를 2 내지 3단계로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그러면서 말입니다.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지 그에 대한 규제개혁을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규제개혁을. 규제개혁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 기업의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면 그 비용을 줄여준 만큼 최종 제품 가격을 안 올리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뭔가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도 있겠죠. 정부가 나서서 돈 뿌리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그냥 법인세 감해주고 비용을 줄여주니 지금 10대 그룹만 하더라도 1,070조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일자리가. 그러면서 말입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전환. 민생안정이라는 게 딱 그거잖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민간주도 성장이에요. 주로 말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구조개혁까지 하겠다는 구조개혁.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동개혁 필요하죠. 또 개혁이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교육개혁도 필요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연금개혁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만큼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부 주도보다는요 민간 주도로 가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경제 어떤 태풍이 지금 계속 불어온다 마당에 와 있다 하는 이야기와 지금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 하는 이야기, 저는 윤석열 정부가 시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큰 문제가 있어요.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느 곳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충고를 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정부조차도 성장률을 2.6%로 낮추고요. 물가는 4.7%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전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OECD도 대한민국의 성장률 2.7%로 낮추고요. 물가는 4.8%로 올렸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도 성장률을 2.7%로 내렸고요. 물가는 4.5%로 올렸어요. IMF도 마찬가지입니다. IMF도 성장률을 2.5% 최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가는 4%로 올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경제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꿈틀꿈틀대고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바로 저기.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떤 경제 정책을 써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늪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말로 이게 인식을 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제가 급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빨라야 더 빨라야 돼. 더. 지금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시장에 대한 어떤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충격을 줄이고요. 그만큼 빠르게 이 복합 위기를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앞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것,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